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어떠한 사례들이 실수가 많이 나오고 국세청에서 7가지 안내를 해줬는데, 그 7가지 사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이런 줄 알고 집을 매각을 하고 세금을 나중에 내는 사례들로 7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국세청 사례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제가 지금 있는 나성동에 있는 아파트와 이러한 사례들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리즈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꼭 지켜보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세금을 더 낸 사례 등을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해서 쉽게 정리하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절세의 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오늘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총 7가지의 사례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두 번째는 주거용 임대차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세 번째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네 번째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 다섯 번째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여섯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등 필요공제에 공제를 누락한 사례. 일곱 번째는 자격 농지에 대한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 이렇게 총 7가지 사례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그것들이 잘못 정리가 돼서 이렇게 지금 실수를 많이 하는 상담 사례집을 국세청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한 자리가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7가지의 사례를 하나하나 해서 제가 시리즈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요. 제가 이러한 사례들 중에 또 제가 손님과 겪었던 사례들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인데요. 우선은 실수 사례예요. 지금 김국세 씨는 18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한 A주택을 7억에 취득하고 23년도 7월에 11억에 양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4월에 A주택을 7억에 취득할 당시 어떻게 써있냐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거죠. 조정대상 지역이었었고 23년도 1월에 지금 마포 같은 경우도 조정대학이 해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이 11억에 7월에 양도를 한 거입니다. 김국세 씨는 23년 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세금이 납부가 되었고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사례로 실수가 됐던 상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조정대상 지역은 어떠한 상황으로 지정이 됐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전에 내가 주택을 매도를 하고 양도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는 시점까지는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럼 거주 요건이 2년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2년을 채웠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당시 지금 조정이 많이 풀렸다고 하여 양도 당시를 생각을 하시고서 비과세를 당연히 받겠지 판단을 하시고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셨다가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비과세 같은 경우는 12억 미만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7억에서 매도를 했다가 기본적으로 11억에 양도를 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요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잘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팁으로는요. 부동산은 공부상 정리가 되도록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잔금을 치른 상태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거주요건 2년을 채워야 되는데 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지금도 실수하는 상담 사례로 많이 국세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거주요건의 예외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것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다양하게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의 예외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혹시 임대를 주셨다 하시는 분이라 있다 하면은 상생임대인 제도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전문가인 세무서와 많은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지정이 됐었냐면요. 2017년도 8월 3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거의 많이 지정이 됐다가 2023년 1월 5일에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기타 지역들도요. 이렇게 성남, 화성, 구리 이렇게 지역이 해제된 일자가 다 나와 있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지금 취득 당시의 연도를 그대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경기권은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가 지금 길게 갔으니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2018년도 8월 3일 이후에 지금 길게는 짧게는 21년도 8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계속 묶였다 풀렸다 해제가 됐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겼었으니까 그걸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취득을 했는지를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이 기타 시도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20년 6월 19일에 지정이 됐고요. 저희 세종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서울과 같이 17년도 8월 3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도나 거주요건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다정동이 좀 많이 적용이 됐던 것 같고요. 기타 지역들도 많이 적용이 됐는데 제가 있는 현재 나성동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 나리째마을 같은 경우도 취득 당시에 분양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거주를 2년을 해야 비과세가 돼요. 저도 사실은 지금도 전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세종이 2022년도 11월 14일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거주 없이 세금 안 내고 비과세 받을 수 있지 하는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의 나성동의 나리째마을 같은 경우는요. 알고 있는 상황 중에서 분양권 상태에서 조정이었을 때 아파트 대금을 치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대금을 치렀는지를 저는 항상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임차인과 임대료 금액을 잘 협의해서 갱신계약을 써서 최초 임대차 계약과 지금
상생 임대차 계약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해서 한동안은 안내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올해 2024년도 12월 30일까지 적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도 되어 있고요. 지금 울산 중구, 남구, 그 다음에 해제는 22년도 9월 26일에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현재 세종시 어느 지역에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하셨다,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수를 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국세청 126번 아니면 전문 세무사님과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셔가지고서 세금에서 이렇게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나성동에 오늘은 세종 몽땅 부동산이요,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조건을 받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그 실수 사례, 비과세인 줄 알고 양도세 신고를 하고 집을 매각을 했는데 거주요건 이윤을 채우지 못해서 세금을 많이 냈던 사례가 1번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해가지고서 두 번째 사례, 7가지 사례들을 가지고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